네, 반갑습니다. 인호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조명이 보이죠?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조명을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 두 가지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맥스 조명이고요. 두 번째는 고덕스 AD600프로인데 배터리 타입을 사용하고 싶은 분 중에서 가성비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명이랑 같이 동조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스피드라이트 같은 거를 같이 써야 될 때 필요한 세팅이라든지 팁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포맥스 조명은 E6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모델명에 있는 숫자 600, 400, 1200 이런 숫자는 이 조명의 광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숫자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광량을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포맥스 조명 같은 경우에는 E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원을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보시면은 총 4개의 버튼, 그리고 2개의 다이얼,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싱크, 동조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활성화시킨 버튼들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한 개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링은 노란색 불빛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촬영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팅한 빛의 상황을, 빛의 컨디션이나 방향성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주변에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초점을 맞추거나 구도를 보기 힘들 때 이런 모델링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모델링 광량을 조절하시면은 모델링의 파워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두웠다 밝았다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셀 버튼입니다. 셀은 동조 버튼인데 이런 포맥스 같은 조명은 여러 개의 조명을 발광시킬 때 동조기를 사용하는데 각각의 조명에 전부 다 동조기를 꼽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조명의 동조기를 사용해서 발광을 시키면 신호를 주면은 이 조명이 터지는 그 빛을 다른 조명이 인식해서 같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버튼이 켜져 있으면 주변에 다른 빛이 발광이 됐을 때 인식을 해서 같이 터지게 되고요. 만약에 셀 버튼을 끄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조명이 발광을 하더라도 같이 발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명을 동시에 사용하실 때 같이 발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셀 버튼이 꺼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임의로 지금은 동조기가 아니라 제가 스피드라이트를 이용해서 빛이 발광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이 켜져 있겠죠. 보면 셀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스피드라이트를 이렇게 발광시키면 같이 조명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셀 버튼을 끄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스피드라이트를 켜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빛을 인식하지 않고 같이 발광되지 않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빛 모양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렇게 멜로디 비호가 있는데 요거는 소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조명이 터졌을 때 삐삐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촬영을 위한 충전이 되었다, 이제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소리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촬영자도 소리가 났을 때 다음 셔터를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게 되고,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 촬영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소리를 듣고 다음 포즈를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액션을 취한다거나 인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켜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리를 꺼서 조용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 발광 테스트 버튼은 강제 발광을 해서 조명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모델링 다이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델링을 켰을 때 모델링이 이렇게 광량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이 조명의 파워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숫자 표시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모델에는 이 표시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다이얼의 위치나 이 각도를 보시면서 광량이 어느 정도구나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광량을 올리시고 싶으시면 오른쪽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센 광량이 터지게 되겠죠. 제가 한번 제일 약하게 한번 4.0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터뜨려 보고요. 그리고 제일 강하게 한번 해서
자, 10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소리도 다르죠. 이렇게 해서 광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버튼이 그냥 잘 터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광량을 조절할 때도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광량을 올렸다가 내리게 되면은 이쪽에 빨간색의 경고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더 낮게 세팅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충전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 4에서 10까지 광량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안에 그 양만큼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량을 4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라면 4만큼 충전을 해서 그거를 발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7로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7만큼 에너지를 품고 있다가 발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7로 한번 세팅을 했다가 내가 다시 그거보다 작게 다시 4로 줄이고 싶을 때는 이미 7에서 4로 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3만큼 덜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비워낸 다음에 다시 4로 채워주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웠는데, 쉽게 말해서 더 센 광량에서 광량을 줄이면서 설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테스트 버튼을 눌러야지 다시 내가 세팅한 값의 밝기로 에너지 충전이 된다, 이 말이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처음에 광량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내가 광량을 찍은 다음에 빛이 너무 세네 하고 다이얼을 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만큼 줄였으니까 많이 어두워졌겠지 하고 다시 테스트를 봅니다. 그런데 안에 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6으로 세팅했어도 지금 제가 촬영하게 되면 아까 7로 세팅되어 있던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왜 별로 안 어두워졌지? 더 어둡게 해야겠다, 더 약하게 해야겠다 해서 또 줄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내가 세팅한 것보다 훨씬 센 밝기가 나오겠죠. 더 밝은 밝기가 나오겠죠. 그 전에 세팅했던 값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가시면서 조명 세팅을 하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해봐야겠죠. 포맥스 같은 조명은 일반적으로 동조기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동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개는 송신부, 한 개는 수신부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받는 거를 싱크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송신기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발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카메라에 달면 수신기는 조명 연결하고요. 송신기는 카메라 연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조명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맥스 같은 조명은 일반적으로 고속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세팅을 할 때 셔터 스피드에 제약을 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125에서 160분의 1초, 그거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메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25에서 160분의 1초 이하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진에 일부만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셔터 스피드를 125에서 16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500분의 1초로 세팅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125분의 1초일 때는 사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일부만 빛이 들어오게 되죠. 셔터가 다 열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셔터가 부분적으로 열렸던 그 부분에만 빛이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실 때 셔터 스피드를 125 또는 160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조기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신 스피드라이트나 아니면은 모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자체에 팝업해서 쓸 수 있는 플래시가 있죠. 그런 빛하고도 같이 동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버튼이 반드시 켜져 있어서 동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쪽에 보시면은 매뉴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매뉴얼로 체크를 하셔야지 동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피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ETTA 같은 설정을 편하게 하시지만 보급기나 중급기에 있는 그 카메라에 달려있는 헤드에서 올라와서 쓰는 그런 플래시 있죠. 그거는 M모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M모드가 가능합니다. 바디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수동 광량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요 ETTA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예비 발광을 한 다음에 메인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번의 발광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스피드라이트의 2번째 발광에서 카메라가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예비 발광에서 같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예비 발광에서 조명이 터지고 실제 카메라가 촬영하는 본 발광에서는 조명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조명이 고장났거나 아니면은 이런 플래시로는 같이 못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매뉴얼을 이용해서 같이 동조시켜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스피드라이트나 카메라에 붙어 있는 플래시로도 충분히 이런 조명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를 렌탈을 해서 촬영하시거나 아니면은 조명을 빌렸을 때 동조기가 없으면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독스 AD600 프로이고요. 포맥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나 외부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터리 타입인 고독스 AD600 프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원을 켜보고요. 전원이 생각보다 이거는 전원이 바로 보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요 밑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원 마크가 있기 때문에 하단부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배터리에만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맥스보다는 이 고독스 AD600 프로가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버튼도 많고 좀 설정할 것도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할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모드를 갖고 계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스피드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대충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M은 수동으로 광량을 조절하는 거고요. 멀티방광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특정 속도와 횟수, 광량으로 발광을 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TTL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조명은 TTL이 사용하기 솔직히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테나 표시입니다. 안테나 표시를 끄게 되면은 리모컨의 작동을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룹과 채널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룹별로 분할을 해서 분배를 해서 광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A부터 이렇게 E까지 이렇게 그룹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메뉴는 세부적인 이런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광량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시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포맥스에서는 고속동조가 되지 않았죠. 근데 AD600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동조가 됩니다. 고속동조가 된다는 말은 셔터 스피드가 싱크 속도보다 더 올라가죠. 즉 250분의 1초 이상, 500분의 1초 이상, 그 이상 더 빠르게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셔도 조명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단 그 대신에 1대1 메인 풀파워의 광량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량이 약해진 파워를 맥시멈으로 써야 된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600 프로도 여기 보시면은 전구 모양 있죠? 이렇게 모델링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AD600 프로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떴다 켰다 하실 수가 있으시고, 모델링을 켜신 상태에서 모델링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여기 모델링 광량 퍼센트가 있죠? 이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0에서 이렇게 100까지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대신 모델링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배터리 타입의 특성상 배터리 소모량이 아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촬영하셔야 되는데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은 모델링을 끄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리 버튼, 아까 포맥스의 빕과 같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광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차징이 됐을 때 소리가 나게 되고요. 발광할 때 소리가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징이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량 찬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조기를 이용해서 수신부와 송신부를 각각 카메라와 조명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여기 AD60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송신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모컨을 사용하시면은 따로 조명에는 송신부를 결합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고독스의 X 프로 모델이고요. 이거 외에 다른 모델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선호하는 거는 액정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각 그룹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서인데, 보시면은 원하는 그룹을 선택을 해서 다이얼을 돌리시면은 이렇게 광량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줌 같은 경우에는 AD10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줌이 없지만 고독스사의 스피드라이트처럼 생긴 조명들은 줌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줌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꾹 누르고 있으시면 여기 위에 채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고독스 조명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서로 각자 간섭을 받지 않고 촬영해야 된다고 할 때는 서로 채널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서로의 신호가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동조, 후막동조 이런 식으로 리모컨에서도 고속동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MOD 모델링입니다. 제가 누르면은 뒤에 모델링이 껐다 켰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드는 저쪽에서 모드와 똑같이 M이라든지 TTL이라든지 이런 모드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번개 표시는 이렇게 강제 발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아까 포맥스도 동조기가 없을 경우에는 스피드라이트나 카메라에 달려있는 플래시로 같이 동조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른 조명과 같이 사용해서 동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동조가 꺼져 있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터트려도 같이 발광을 하지 않죠. 방향을 좀 올려서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동조를 사용하시려면 메뉴에 들어가셔서 슬레이브 이쪽에 보시면은 S1, S2가 있습니다. 싱크1, 싱크2일 건데, 이쪽에 슬레이브 모드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오프로 아까 되어 있었고요. S1과 S2를 설정해서 동조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S1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스피드라이트를 터뜨리게 되면은 같이 동조를 해서 발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2는 왜 있냐? TTL 모드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TTL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첫 번째 예비 발광할 때 플래시가 터지게 되고, 두 번째 촬영하기 위해서 메인 조명이 터질 때, 메인 발광을 할 때 조명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TTL에 인식을 해서 제가 한 번 터졌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두 번째 터뜨렸을 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천천히 첫 번째 예비 발광, 두 번째 본 발광을 테스트하듯이 터뜨려졌지만, 실제로 이 TTL 모드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광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인식을 해서 두 번째 메인 발광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해서 같이 동조가 됩니다. 이렇게 조명에서 이 TTL 모드랑 같이 동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주게 되면 모델이랑 조명은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에 스피드라이트를 끼워서 촬영자만 위치를 이동해 가면서 구도를 바꾸거나 할 때 스피드라이트 위치가 카메라랑 같이 촬영자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포맥스와 AD100 프로의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쉐이핑 툴을 어떤 거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조명의 느낌이나 사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개 다 보엔스 타입의 쉐이핑 툴을 사용하고요. 보엔스 타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돌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이쪽에 넣어서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빠지지가 않죠. 자, 조명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락이 걸려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풀고 점을 맞춰서 넣은 다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락이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되고요. 포맥스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보시면은 위에
이쪽에 락을 걸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교환하실 때 쉐이핑 툴을 교체하실 때는 이 락을 풀고 넣어서 돌리고 잠그면 됩니다. 빼실 때는 락을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이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램프 부분입니다. 램프 부분을 이 쉐이핑 툴로 건드리게 되면은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으로라도 건드리게 되면은 이 안에 기름기가 묻게 되면서 램프 생명에 큰 데미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고 작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쉽게 교환할 수가 있긴 하지만 큰 소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요 앞에 마운트 부분만 잡았을 때는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합하실 때 실수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결합이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쉐이핑 툴 바꿔 가시면서 촬영이 끝나시게 되면은 전원을 끄실 때는 이렇게 강제 발광을 하신 후에 전원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광량 조절을 할 때 강제 발광을 해서 에너지를 차징된 거를 뺀다고 말씀드렸죠. 차징된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끄게 되면 계속 안에 전기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명 수명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이 끝나시고 완전히 촬영이 끝나시고 전원을 끄실 때는 발광을 해서 전원을 끄시는 게 좀 더 장비를 오래 쓸 수 있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조명, 포맥스와 보도스 조명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촬영 스킬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명을 사용하신다면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